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어릴 적 읽었던 환상적인 동화책을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그 이야기의 진짜 얼굴, 우리가 몰랐던 그 숨겨진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는 보통 왼쪽에 있는 것들이죠. 마법 양탄자,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 신밧드의 모험 같은 거요. 그런데 이건 사실 아주 순화된 버전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오른쪽에 있어요. 배신, 생존, 그리고 검열되지 않은 적나라한 욕망. 이건 어린이 동화가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지독하게 현실적인 어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 이야기들은 그냥 재미있으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한 여성의 목숨이 걸린 아주 처절한 생존 전략 그 자체였습니다. 이야기의 배경부터가 정말 암울합니다. 샤리아르라는 페르시아 왕이 있었는데요. 아내의 배신에 엄청난 상처를 받고 세상의 모든 여자를 증오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끔찍한 복수를 시작하냐면 매일 밤 새로운 처녀와 결혼한 뒤에 바로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겁니다. 아니 대체 왕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이해가 가면서도 끔찍합니다. 첫째, 자기 아내가 노예와 밀회하는 걸 직접 목격해요. 둘째, 알고 보니 자기 동생도 똑같은 일을 겪었고 심지어는 존경하던 형수마저 20명의 노예들과 뒤엉켜 있는 정말 상상도 못할 장면을 보게 되죠. 결국 셋째, 그는 모든 여성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고 절망에 빠져서 이 잔인한 복수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피비린내 나는 밤이 무려 1000하룻밤 동안이나 이어집니다. 매일 아침이 곧 죽음의 시간이었던 거죠. 정말 끔찍하게 긴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학살을 멈춘 영웅이 나타납니다. 바로 재상의 딸인 세헤라자 되죠. 그녀는 죽음이 거의 확실한 왕의 침실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요. 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세헤라자대는 왕한테 아이들이나 들을 법한 교훈적인 동화를 들려주지 않았어요. 대신 왕이 겪은 상처만큼이나 어둡고 복잡하고 또 인간의 본성에 대해 아주 솔직한 이야기들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 핵심적인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이 강력한 정령, 마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왕 자신의 경험을 거울처럼 비추면서도 그 상황을 훨씬 더 충격적인 극단으로 몰고 가죠. 이 마신은요, 한 아름다운 여인을 상자에 가두고 7개나 되는 자물쇠를 채워서 다녀요. 그는 자신의 통제력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거죠. 나 말고는 아무도 이 여자를 만질 수 없어. 이렇게요. 그런데 말이죠. 마신이 잠든 틈을 타서 상자 속 여인이 뭘 하냐면 근처 나무 위에 숨어있던 샤리아르 왕과 그의 동생을 발견하고는 협박을 합니다.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마신을 깨워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그들과 동심하죠. 세상 그 어떤 자물쇠도 인간의 욕망만큼은 가둘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숫자입니다. 570. 이게 뭐냐고요? 이 여인이 몰래 만났던 남자들한테서 받은 반지 개수예요. 자그마치 570개. 그 강력한 마신이 7개 자물쇠로 가둬놨는데도 이랬다는 거죠. 와, 정말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얼마나 억누를 수 없는 힘인지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라비안 나이트의 원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본성의 모든 면을 비추는 거울 같은 거죠. 날 것 그대로의 욕망, 다양한 형태의 관능, 그리고 복잡한 어른들의 세계를 조금도 순화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부르는 이 책이 사실은 딱 정해진 하나의 원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주 오래전 페르시아 구전 설화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중세 아랍 세계로 퍼지면서 계속 살이 붙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8세기에 프랑스 사람인 앙투안 갈랑이 이걸 번역하고 편집하면서 우리가 아는 알라딘 같은 유명한 이야기를 추가합니다. 그 후 19세기에 영국인 리처드 버튼이 훨씬 더 원색적인 번역본을 내놓으면서 지금의 모습이 갖춰진 거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 유럽인들의 손을 거쳐서 완성된 다문화적인 결과물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이야기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살아남아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대체 뭘까요?
체헤라자데는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로 하룻밤을 번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야기 속의 인간의 모든 모습, 그러니까 선한 면, 악한 면, 열정, 배신 같은 것들을 전부 담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받고 비틀어져 버린 왕의 공감 능력을 서서히 회복시킨 거죠. 한마디로 그녀는 이야기로 왕을 치유한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치유 과정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배신이라는 상처에 집착하던 왕에게 이야기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속삭여줬습니다. 여성을 그냥 물건처럼 보던 그에게 사실은 얼마나 복잡한 내면을 가진 존재인지를 보여주었죠. 결국 이야기는 그의 잃어버린 인간성을 한 겹 한 겹 다시 쌓아 올린 셈입니다. 결국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일 겁니다. 잘 만들어진 이야기는 한 사람의 목숨만큼이나 가치 있다는 것.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상처를 치유하고 심지어 세상을 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아이들 보기엔 좀 그렇다면서 순화시키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의도로 포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진실,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라비안 나이트가 1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 하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다들 잘 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 그 익숙한 이야기의 전혀 다른 모습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뭐랄까 좀 친근하고 마법이 가득한 어쩌면 디즈니 만화 같은 그런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맞아요.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 하늘을 나는 양탄자, 용감한 알라딘. 하지만요, 원작인 천일여왕은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그런 순화된 버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실 원작은 훨씬 더 어둡고 복잡하고 또 놀라울 만큼 지금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고대 이야기 속에 숨겨진 진짜 진실이 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입니다. 먼저 알리바바 이야기의 충격적인 진실부터 시작해서 보물과 기술, 협력에 대한 놀라운 우화를 살펴볼 거고요. 이 이야기가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왜 현대인들이 이토록 모험에 목말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리바바와 서른인의 도둑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아는 그 동화가 아니거든요. 이 안에 숨겨진 진짜 영웅은 과연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진정한 영웅은 알리바바가 아닙니다. 바로 그의 아주 영리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무자비하게까지 한 하녀예요. 이야기의 모든 결정적인 순간은 전부 이 하녀의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이 하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먼저 항아리에 숨어있는 도둑들을 발견하죠.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커다란 솥에 기름을 팔팔 끓여요. 그런 다음 항아리마다 그 끓는 기름을 부어서 도둑들을 전부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목까지 칼춤을 추는 척하다가 단번에 해치워버리죠. 정말 아이들 동화라고 하기엔 너무나 냉혹하고 잔인하지 않나요? 원전의 한 구절을 보면 이런 폭력성이 어디서 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목문화권에서는 생존을 위해 동물을 잡고 피를 보는 일이 뭐랄까 우리에게 쌀을 씻어 밥을 짓는 것처럼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삶과 죽음이 그만큼 가까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새 왕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마치 오늘날의 문제를 다루는 고대의 우화 같아요. 통치와 기술이라는 아주 중요한 과제를 놀라운 방식으로 보여주거든요. 이야기는 간단해요. 3명의 왕자가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을 찾아오는 경쟁을 벌이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흔한 동화 같죠? 그런데 그 보물들이 정말 놀랍도록 현대적이에요. 이 3가지 보물을 한번 보세요.
첫째, 왕자가 가져온 나는 양탄자는 지금의 운송, 물류 기술이죠. 둘째, 상하대롱은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정보통신 기술, 즉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같은 거고요. 막내의 치유의 사과는 어때요? 딱 봐도 생명공학이나 헬스케어 기술이잖아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공주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자,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상하대롱으로 공주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나는 양탄자로 순식간에 날아가야만 하죠. 그리고 도착해서는 치유의 사과로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즉, 이 세 가지 보물, 세 가지 기술이 모두 한데 모여야만 공주를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느 하나라도 없었으면 불가능했죠. 바로 이 누가 가장 뛰어난가가 아니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이 이야기들을 세계사의 아주 중요한 분열과 연결짓는 지점입니다. 계승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어떻게 역사를 바꿨는지 한번 보시죠. 이슬람의 예언자 무하마드가 세상을 떠난 뒤에 누가 그의 뒤를 이을 것인가, 즉 칼리프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건 마치 세 왕자 중 누구를 공주의 남편으로 선택해야 하느냐는 딜레마와 똑같은 구조의 갈등을 만들어냈어요. 서기 632년 무함마드가 사망하면서 이 계승 위기가 시작됩니다. 결국 수십 년에 걸친 갈등과 비극적인 사건들을 거치면서 이슬람 세계는 두 개의 큰 흐름으로 나뉘게 되고 이 분열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분열의 핵심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리더십에 대한 철학 차이였어요.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쪽이 순위파가 됐고요. 아니, 예언자의 핏줄이 이어가야 한다는 쪽이 시아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새 왕자의 이야기가 던졌던 능력이냐 혈통이냐는 질문이 현실 역사에서 거대한 충돌로 이어진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왜 이 고대의 이야기가 여전히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은 점점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게 설계되고 있잖아요. 모든 게 통제되고 짜여 있죠. 그래서인지 아라디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런 위험,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오히려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들이 무려 200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도 한 장 없이 낙타의 몸을 싣고 미지의 사막을 건넜던 그들의 모험 속에는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 바로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일까요? 현실에서 이런 짜릿한 도전을 찾기가 힘들어지니까 우리는 점점 가상세계나 게임 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위험과 탐험의 감각을 대신 느끼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아라비안 나이트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도전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들어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자신만의 모험을 어디에서 찾고 계신가요?